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는 등 선거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16일부터 공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가는 등 각 정당들이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희환 전 군산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찍이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들어보고 군산대학교를 다니면서 총학생회장을 맡아왔습니다. 또 졸업 후에 기아그룹에 91년도에 공채 입사를 하여서 현재 세아 베스트레라는 지역의 기업에서 제가 약 13년간 근무하고 일찍이 정치에 뜻이 있어서 군산시 의원 4, 5, 6, 7대 4선 의원을 하고 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진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극 3특으로 네네.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북은 이 5극 3특 중에서 이 3특에 해당이 됩니다. 네, 3특에 해당됩니다. 전북, 제주, 강원 이렇게 네. 3특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5극에 비해서 3특이 너무 소외받는 것 아니냐. 그렇죠. 아마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북과 군산은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야 이 어려운 난국을 헤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제가 5극 3특에 대한 성장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에 편하게. 바로 이 표와 본 것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3특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군산은 항구 항만 지역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항구 항만이 발전 없이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항구 항만이 발전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군산이 그 항만을 이용한다면은 군산도 발전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 현대조선소, GM 대우공장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이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빠르게 R&D 사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설로 R&D 시설 단지로 전기차 R&D 시설 단지로 탈바꿈했다라면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우리가 수도권만 고집하지 말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정부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군산과 전라북도도 거기에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략적 위치를 살려서 새만금과 우리 군산에 결합해서 실질적인 성장 모델로 탈바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알리 100단지를 지금 지정을 정부로부터 그런 지정을 받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이제 알리 100단지가 지정도 그렇게 순탄할 거냐? 네.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남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송변전 등 그 전력개통망이 네. 를 구축하는데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알리 100단지 과연 지정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부터 군산과 새만금 더 나아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지난 월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현대차 그룹에서 향후 5년간 10조를 투자해서 AI 반도체, 수소, 또 로봇 산업의 미래형 산업 단지를 구상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발빠르게 우리 군산이 이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제가 입장문 발표한 내용과 너무 동일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 수소, 노브 산업 등이 미래 산업 거점이 형성되면은 알리백 산업 단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일자리 창출형 3단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단지 전기만 쓰고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단지가 된다면 불과 쓸모가 없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알리백 산업단지 조성이 이 부분에 순조롭게 좀 진행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알리백 산업단지 지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투자 발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자 그러면은 알리백 단지가 지정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뭐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산업단지에 입주할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할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정말로 미래 첨단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서 군산과 새만금이 발돋움하느냐. 네. 이것이 과제일 텐데요. 어떤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공급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새만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고효율 국산 태양광 패널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 나주에 핵융합 연구 시설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다 그런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만금에 태양광 핵융합 발전소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 군산에 2012년에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플라즈마 연구원이 군산에 2012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핵융합 연구소는 나주로 갔지만 거기에 성과를 얻어서 우리는 핵융합 발전소가 군산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을 저는 1번을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만금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만금의 관광과 물류 거점 도시로 된다면은 그와 연관된 사업과 또 거기에 새만금의 물류나 모든 항구도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네. 지금 반도체 시대를 맞이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용인과 경기도가 강력 반대를 하고 있죠. 정부도 산업단지에 대한 그 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금 이 반대가 있어서인지 뭐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과연 그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며칠 전이죠. 제가 군산에 있는 한 단체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서명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거기 네. 저도 서명은 했습니다. 우리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희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지 않습니까? 첫째, 전력 문제, 그 다음에 용수 문제. 네. 과거 이천에는 SK가 들어가고 반도체, 또 용인에는 삼성이 반도체가 조성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군산으로 올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군산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용인에 지금 출마하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 경기도에 지자체 단체를 출마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과연 순수히 놓아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후가공 업체들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군산에도 입지 조건은 새만금이나 군산에 좋지만은 군산에 우리 새만금에도 SOC가 준비돼야 된다. 그 준비를 차근히 준비하면은 가능성은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법사위로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거의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전 충남은 아직은 조금 소강 상태에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합의 흐름에 뒤처지면 지역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물꼬를 어떻게 트고 또 어떤 지역과 통합을 해야 이 발전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지 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때 우리 새만금 군산은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배꼽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또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 부안, 김제가 통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서로가 지금 다툼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법적인 문제 다툼에서 시민의 혈세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또 법적인 다툼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일단 첫 번째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중립적인 조정기구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적인 운영을 해야만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놓고 공동 경제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면은 네. 서로 통합 이야기는 자연히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말하는 5국 3특에도 해당하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내세울 때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럴 때 시민 모두가 또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또 군산과 부안과 김제 더 나아가서는 군산에서는 서천 장안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마 내년부터는 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도내에서의 그 공공기관 집단으로 이전할 후보지로는 익산을 꼽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지사 후보들 그리고 현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군산시가 좀 소유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소유를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나름대로 어떤 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군산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노력도 개별적으로 네.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군산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 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많은 또 언론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첫째, 정책 대응 조직비, 전략 로드맵을 조속한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타 시, 군, 지자체에서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 놓고 더구나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에서는 이 군산시는 담당 부서를 조속히 만들고 또 여기 관계에 두는 팀들을 구성해서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전략 로드맵이라는 것은 항만 제조라든가 군산이 항만이니까 네. 재생 에너지 사업 또 우선 높은 기관을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항만과 유리한 기관과 대기업,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1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생태계 고도화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 가족들이나 또 우리 대기업의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 여건이 없으면 가족이 오지 않죠. 마치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이런 형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군산 지방은 또 여기에서 공공기관과 연계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서 클러스터형을 만든다면은 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하고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필요성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 군산 새만금과 군산에 이 기관과 기업이 올 수 있는 필요성 그 근거 자료를 항상 제시하고요. 또 거기에 당위성을 제시한다면은 어느 지역보다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매번 달려가서 노크를 한다면은 타 지자체보다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게시가 된다면은 저의 장점이 인맥을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새만금과 군산을 앞장서도록 이끌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새만금 신항 개항이 머지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투포트 시스템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항구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기능을 구분을 해야 두 항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방안으로 운영을 해야 이 투포트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부산항이 몇 개 있는 거 아십니까? 부산항은 5개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북항, 신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이렇게 다 부산항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명칭을. 신항은 컨테이너, 북항은 여객과 일반 화물, 그리고 남항은 어선과 수산물, 네. 그리고 감천항은 시멘트, 철제, 다대포항은 자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항과 신항도 이런 부분도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산 신항은 물류 중심으로 컨테이너, 벌크, LNG 또한 시멘트, 철제, 자파 등을 좀 취급하고요. 네. 또 군산항은 여객, 일반 화물, 또 수산물, 어선, 일반 물류를 취급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군산항은 중국의 석도, 군산의 산동성에 있는 석도항과 가깝습니다. 또 현재 물류를 교류하고 있고 인적 물류, 관광 물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1차, 2차 물품을 갖다가 2차, 3차 가공해서 군산항 물류 거점 단지를 활성화된다면은 동남아까지 뻗쳐갈 수 있다. 물류 거점 장소가 되고 군산항과 군산 신항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군산항의 문제는 참 폐항이 걱정이 될 정도로 이 매립토, 퇴적토가 문제입니다. 이 퇴적토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이걸 순설하지 않으면 네. 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2 투기장 건설로 해서 여기에다가 퇴적토를 매립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예산 투입도 지지부진하고 네. 과연 지금 퇴적토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이, 막대한 양이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정도 준설을 해가지고 투기장에다가
매립하는 그런 준설을 해가지고서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문제점을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준설토 문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군산항이 살 텐데, 이 준설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제2 투기장 건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군산 항만, 새만금, 배후부지가 동시에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설토 자원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단순 매립 비용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재정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항만 준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주임을 고려한다면은 이륙선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항만 유지에만 쓰지 말고 시민의 질 향상에 연결해야 된다면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런 재원을 기반으로 우리 군산시에 월세 1만 원 청년 주거 기본 소득을 주면은 이렇게 확대하고 가면은 그 청년들이 군산에 정착하고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주거 지원을 인구 유출을 막고 군산에 가장 직접적인 투자를 이루어진다면 군산형 통합 돌봄 시스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온케어, 온이라는 건 24시간 우리가 의료나 돌봄이나 복지나 케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소득을 만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준설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째, 군산항 수심 유지와 물동량 확보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 그렇게 갖출 수 있으면 폐항의 의견은 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자원화 수익을 청년 주거와 통합 돌봄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인구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인구 유지 증가와 또 군산의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가질 권리, 군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은 미래 군산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님환 전 의장으로부터 군산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진화에는 군산을 보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각 지역마다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16년간 군산시 의회에서 생활하고 또 사선 의원으로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의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군산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남을 비방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굴 미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은 하나고 다 같이 군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듯이 저 진화에는 항상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민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낙후된 전북, 낙후된 군산이라고 원망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정한 군산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뭉치고 함께 뛰고 지속 가능한 군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저 진유환과 함께 우리 군산 시민의 밑거름과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유환, 진짜 진유환이가 희망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임환 전 군산시 의회의장의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화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환 전 군산시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